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시가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성로 하면 젊음의 거리를 떠올리는데요. 이런 정체성을 다시 찾고 상권의 활기를 더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위한 동성로 캠퍼스 1호관을 열었습니다.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도심 캠퍼스에 거는 기대와 바람 이야기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소식 전해드립니다. 3월 15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오늘 시내도로는 대체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평리로 와룡내거리에서 당산내거리 방향, 대구의료원 건너편 2차로에서 크레인 차량 여러 대를 동원해 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이고, 달서대로 유천내거리에서 대청교 방향은 고속도로 못간 지점 횡단보도 2차로에서 승용차 고장으로 정차 중이며 뒤로는 밀리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담티고개에서 연호내거리 방향, 연호내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요. 신천대로 침산교 지하차도에서 팔달교 지하차도 양방향은 원활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1도, 포항은 8도로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대구는 20도, 안동은 18도, 포항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큰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4.6도, 습도는 65%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은요? 네, 대구시가 올 봄과 가을에 공무원 골프대회와 노래 경연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와 악성 민원으로 최근 공직 선호도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공무원 사기 저하로도 이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자 공무원의 취미 활동을 장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네, 골프 대회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있었는데도 올해 계속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리는 공무원 골프 대회는 오는 5월 25일 군위 지역 골프장에서 개최되는데요. 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기념하고 문화관광 복합 효양도시 군위로의 도약을 응원하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공무원 골프 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당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주말에 테니스 치는 건 되고 골프는 왜 치면 안 되는 거냐며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습니다. 골프가 대중화된 만큼 공직사회에서도 골프를 금기시하는 분위기를 공개적으로 없애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네. 올해 골프대회는 대구시와 각 구군 직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참가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확대가 되는군요. 그럼 다른 대회, 노래 경연 대회는 어떤 목적이죠? 네, 대구시청 노래동호회 대구 가무 주최로 열리는 공무원 노래 경연 대회는 오는 10월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회는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가을 축제 기간에 열리는데요. 이와 함께 응원전도 마련해 직원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대구시는 이 밖에도 공공기관 축구대회, 달빛동맹 마라톤 교류 행사, 대구 경북 공무원 배드민턴 교류전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라도 사기 진작을 위해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기 진작 행사에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좀 엇갈릴 것 같긴 한데요.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의 한 유명 재수학원이 등록 완료 전 수강생을 받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어제 미등록 상태로 학원을 운영해 무허가 교습 의혹이 제기된 수성구 모 학원에 대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관계 법령은 어떻게 명시돼 있죠? 네, 현행법상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갖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시설, 설비 등을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에 기재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관할 교육청에 등록 후 학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해당 학원은 지난달 26일쯤 문을 열고 수강생을 받았으나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을 받기 전 허가 없이 교습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구시 교육청이 사실 확인에 나선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이 학원은 개강 이후 일주일가량 학원 등록증 없이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의를 했고요. 이에 교육청은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제발 방제 대책도 나와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대구 중구남구 선거구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를 향한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대구 참여연대는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도태우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망언에 대해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매번 반복되는 국민의힘 소속 인사의 5.18 왜곡과 폄훼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자 파괴라고 비판했는데요. 네.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측이 중구 삼덕동 경북대병원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어제 결국 공천이 취소됐는데요. 다른 발언이 또 논란이 됐죠. 네, 맞습니다. 도태우 후보는 2021년 한 인터넷 언론사에 전두환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내용의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도 후보는 1987년 높은 단계의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기까지 대한민국의 과도기를 감당하고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연 보기 드문 군인 출신 대통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는데요. 모두 막말 리스크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네요.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현수막, 입간판 등 광고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김하나입니다. 디자인 회사에서 10년 정도 좀 넘게 일을 하다가 개인 회사를 한번 차려보고 싶어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딱 1년 정도 됐어요. 제가 디자인만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현장 업무에는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처음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노하우들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보다는 많이 낫죠. 딱 시공해놓고 아무런 말이 없다. 이게 좀 잘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입댈 게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뜻인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가 제일 뿌듯해요. 저희는 보통 이제 나이대가 좀 젊으시거나 여성분들 고객이 좀 주로 있는 편이세요. 그래가지고 뷰티 쪽이나 반려견 미용실이라던가 주로 좀 이제 심플한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의뢰를 하시는 편이에요. 앞으로도 사람들이 여기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게끔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볼까요? MZ 티키타카 오늘은 동성로 취향 커뮤니티 나를 위함을 운영하고 있는 박민진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대구대학교 신문사 김규민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대구시가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동성로 도심 캠퍼스타운 이야기가 오늘의 MZ 티키타카 주제인데요. 최근에 1호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분 혹시 가보셨나요? 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감룡공원 쪽 대구 우체국 근처에 있는데요. 네. 이쪽은 중앙로 일대와 또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조용하고 작은 가게들이 많고 좀 고즈넉한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시내라고 하면 반월당에서 중앙로랑 이어지는 거리인데 이 일대랑은 살짝 비켜 있어요. 찾아가기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물론 앞에 큰 간판이 있긴 합니다만 그 지역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현재 동성로 캠퍼스 주변에 상권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상권 중심지는 아니었다. 제가 그 현장 근처에 서서 잘 아는데요. 네네. 아주 고풍스러운 한옥 공간입니다. 규민 씨 얘기처럼 동성로보다는 북성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10년 전부터 게스트하우스하고 재즈바로 운영했었는데요.
워낙 공간이 예뻐가지고 나름 힙한 곳이었어요. 네. 근데 역시 코로나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좀 안타까웠죠. 네. 근데 작년에 대구시가 이 공간을 매입해서 캠퍼스로 만든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때 무척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이 70년도 넘은 한옥집을 놀리는 게 너무 아까웠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다시 살아나서 다행이에요. 여기가 공간이 크게 넓지는 않은데 네. 수업 듣고 체험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운치를 즐기기에는 딱 좋은 장소입니다. 운치, 네. 예. 요즘 계명대가 수업을 막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답답한 캠퍼스를 벗어나서 숨통이 확 트이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세용 세대 같은 경우에는 시내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동성로를 떠올리고 또 친근하고 추억이 많은 곳인데 우리 MZ세대, 청년세대들은 동성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집은 경주인데요. 대학에 와서 대구에서 정착해서 사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구 이외 지역 친구들이 한번 모일 때 이제 시내에서 많이 만나는데요. 네. 위치적으로 동대구역에서 지하철 타고 오기도 편하고 그럴 때 동성로만한 곳이 없죠. 그런데 이제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동성로에 굳이 안 가도 집 근처에서 모든 것을 사 먹고 놀 수가 있잖아요. 뭐 시간이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인터넷이 더 실속 있는 선택이죠. 영화 같은 것도 OTT를 이용하거나 영화관을 간다 해도 이제는 크게 시설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가 먼 동성로보다는 이제 학교와 좀 더 가까운 곳을 찾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5년 전에 대구에 처음 왔을 때 대구에 가는 아는 장소가 동성로 하나뿐이었어요. 네.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곳, 서울의 명동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네. 알고 있었죠. 저는 당시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향 커뮤니티를 열고 싶어서 사람이 많은 곳을 찾고 있었는데 의심할 거 없이 교통이 가장 편하고 네. 대규모 상권이 발달한 동성로 근처에 집도 구하고 사업도 시작했어요. 그때도 동성로가 한산했는데 다 코로나 때문인 줄 알았어요. 버티다 보면 네. 다 나아질 거다 이렇게 낙관했던 거죠. 근데 코로나가 지나도 계속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예. 출근하면서 중앙로를 걸어가면 매일 공실이 하나씩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들도 문을 닫았다는 걸 보면서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을 대상으로 모임을 여는 입장에서 정말 심란한 기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성로가 많이 상권이 침체됐다는 걸 몸소 느끼고 계시고 우리 김규민 천주장 같은 경우에도 동성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찾는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리신 거죠. 네. 자, 이렇게 침체된 동성로를 살려보자 해서 대구시가 동성로 캠퍼스를 만들었는데 아까 개명도 얘기도 하셨고 학교마다 진행되는 수업 내용을 좀 쭉 살펴보신 걸로 제가 압니다. 자, 이곳에 나와서 수업했으면 참 좋겠네 라면서 좀 많이 끌리던가요? 살펴보니까. 동성로 도심에 13개 대학이 함께 교육받는 공간을 조성해 대학 안에서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그런 틀을 깬 것은 매우 신선합니다. 네. 공영 캠퍼스 사업은 많은 대학 본부가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사안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잘 정착이 된다면 학생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성로 캠퍼스 내 수업 중에 교양 과목뿐 아니라 이제 이론 수업 이외에도 취업 창업 관련 특강, 또 실전 교육, 예체능 분야 등의 특별한 과목도 많습니다. 네. 우리 대학 대구대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중 학생들이 캠퍼스로 들어오기엔 좀 거리가 멀어요. 네. 그래서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동성로 캠퍼스에 취업 관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 취재를 해보면서 느낀 건 학생들이 잘 모르고 또 대학 측에서도 나름 알아보니 이 사업의 방향을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좀 많았습니다. 감을 잘 못 잡겠다든지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대구시가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 네. 초기 홍보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도 보입니다. 틀을 깼다 이렇게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홍보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도 규민 씨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네. 그런 와중에도 제가 각 대학들의 수업 내용을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취미와 문화예술 콘텐츠가 있고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실용적인 취업, 창업에 대한 교육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재미와 자기 개발을 동시에 잡겠다는 기획 의도가 잘 보였습니다. 네. 늘 청년을 대상으로 저는 모임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무척 풍성해 보여가지고 이거 긴장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만큼 괜찮은 수업이 많아서 규민 씨 말씀처럼 대대적인 홍보가 있다면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이 좋으면 아무래도 동성로에 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이제 이 동성로 캠퍼스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공유 캠퍼스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가야 될 텐데 이 동성로 캠퍼스가 성공하려면 이런 요소들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는 학점 교류 같은 것을 통해야 다른 대학에서 이제 수업을 이수해도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학점 교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구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같은 대학이더라도 단과 대학이 다르면 학생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네. 그래서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끼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이 도심 캠퍼스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네. 수업 규제도 한번 손보고 학생들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해 보이고 학생 실수요 조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대화까지 만들어주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학점 교류제 같은 것을 통해서 네.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또 다른 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네. 이런 식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청년들이 이 동성로에 와서 네. 자신들이 뭔가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동성로가 청년에게 소비를 끌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네. 직접 생산자 역할도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동성로에 들어와서 청년이 직접 생산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공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공실들을 대구시가 매입해서 청년들에게 나눠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수업 때문에 오는 것만 머물러서는 이제 비전이 없다 보니까 청년이 직접 아이디어가 있으면 캠퍼스에서 직접 구현해보고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터전으로 마련이 된다면 이 시간을 들여서 동성로에 나가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그런 의미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성로에 좋은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곳을 찾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샘솟을 거고 그럼 이게 또 생산까지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동성로 캠퍼스를 통해서 이제 대구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인근 상권 활성화거든요. 아까 뭐 소비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선순환이 잘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동성로 캠퍼스 타운은 이 청년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로서 제가 엄청 기대가 크게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집 근처 동네에만 있던 청년들이 거리를 활보하면 도시는 무척 활기를 띠게 될 거예요. 근데 동성로 1호 캠퍼스 근처에도 가볼 만한 곳이 사실 많지 않아요. 캠퍼스 하나만 좀 덜렁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예, 좀 외떨어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수업 후에 가볼 만한 장소를 좀 추려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네. 그 다른 동네에도 있는 상점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성로에만 직접 와야만 할 수 있는 경험, 유니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성로에 전통 있는 식당과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수업을 듣고 골목을 산책하면서 작은 카페에서 수담수담 이야기할 수 있길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잡화점이라든가 좀 특색 있는 가게들이 많이 좀 생기고 그걸 또 알려야 되는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동성로에는 이제 서울시청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 같은 그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대백 앞에도 광장이 있긴 합니다만 주로 공연 무대로 쓰이는 광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228 공원이나 이제 과거 중앙도서관으로 불렸던 국제보상운동 기념도서관 등이 있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소들을 좀 더 넓히거나 광장처럼 재구성하는 등 세단장을 통해서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광장을 동성로에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또 취재를 해보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 동성로 상권 활성화 자체에 대한 일각의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비유를 하자면 왼쪽 오른쪽에서 소비하는 걸 중간에서 쓰게 한다고 하여 상권 활성화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파이 자체를 키워야 하는데 외지인이나 관광객들이 대구에 왔을 때 반드시 동성로를 꼭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상권이 제대로 살고 더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동성로 자체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뭐 외지 관광객들이 들어오려면 또 우리가 그만큼 또 소비를 해줘야 사람들이 좀 거리를 다녀줘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만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자, 대구시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동성로 관광 특구 지정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구도심이 쇠퇴하는 거는 어느 지역, 뭐 또
비단 대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구 동성로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보는 점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대구의 그 핵심 지역에 자리 잡은 동성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 대구백화점이 문을 닫은 이후로 동성로 자체가 상권이 죽었다, 별 볼 일 없다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게 문제예요. 네. 일종의 악순환이 생겼어요. 공실을 넣으니까 사람이 적어지고 사람이 적으니까 또 사람이 또 찾지 않는. 네. 그 사람이 적으면은 SNS도 콘텐츠가 확 줄거든요. 그 최근에 블로그 이런 것들을 해보면 포스팅이 확 줄은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다들 동성로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네. 이곳에서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네네. 보면은 건물 임대료는 높은데 사실 건물들이 거의 다 노후예요. 그러니 알찬 가게들이 다 짐을 빼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요. 동성로에만 있는 뭔가가 생기기를 그래야 사람들도 끌어모을 수 있고 이런 임대료에 대한 문제들도 그런 컨텐츠가 있어야 투자가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동성로를 대체할 공간을 벌써부터 찾고 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시내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술도 한잔 하고 이게 이제 우리 대학생들의 이제 요즘 말로 국룰 코스 네네. 같은 건데 사실 이런 건 학교 앞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경산 지역에 대학들이 많은데 여기서 동성로까지 나가려면 꽤 먼 거리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나가는 건데 연극, 박물관, 뭐 전시회, 서점 구경 같은 여러 문화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동성로 안에 또 바로 인근에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 박 대표가 운영하는 취향 커뮤니티 같은 게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무척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성로 캠퍼스 2호, 3호점이 또 어디에 들어올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청년들의 에너지가 동성로에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MZ 티키타카 대구대학교 신문사 김규민 편집장, 동성로 취향 커뮤니티 나를 위함 박민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에 오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이런 해빙기에 좀 더 주의해야 할 안전 문제들이 있는데요. 서유리 리포터가 건설 현장 안전 점검 현장을 다녀왔죠. 네, 2월에서 4월 사이에는 겨울 사이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인데요. 이 기간에 대구시 건설본부는 터파기, 흙막이 공사, 또 굴착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공사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현장 소리와 강학성 건설사업관리단장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거 위주로 점검하나요? 건물은 굴착 사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굴착 사면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흙을 깎아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굴착면은 적정 기울기가 되는지 굴착면 표면수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지 토사 붕괴가 우려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점검을 해보셨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굴착면 사면을 천막으로 보강하는 조치를 지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특별히 뭐 해빙기 관련해서 위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굴착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점검한 거 외에도 해빙기에 집중 점검하는 부분이 있나요? 예, 해빙기 핵심 안전 수칙 중 거푸집 동바리 부분에 대해서 설치 해체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가 됐는지 구조 검토 후 조립도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타설 금지 콘크리트 집중 타설할 때 타설 방법 등을 점검을 합니다. 동바리는 토사 위에 받쳐지기 때문에 동바리의 치마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네, 해빙기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얼마나 높은가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울철에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돼서 사고 발생이 많아지는 경향도 있지만 전국 건설 현장 사망 사고의 경우 동절기 대비 약 25%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굴착면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사고, 또 흙막이 붕괴 사고, 지반 침하로 인해 건설 기계나 비계 같은 가설 구조물이 무너져서 발생하는 사고를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건설 시공사 김대영 현장 소장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주로 해빙기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곳은 성토 부위와 사면 절개지 붕괴가 우려될 수 있는 부위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 주변 근로자 작업 중단 후 보호 조치를 시행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신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노동부에서 배포한 안전교육 지침과 해빙기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자료를 토대로 교육을 하고 있고 추락과 시설물 낙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락에 대해서는 외부 비계의 안전도 매일 점검과 그리고 내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 발판 작업 시에 그 안전 추락에 주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 점검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래도 외부 기관에서 와서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된 게 저희들 또 다른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미비하다고 진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시정이 됐나요? 네, 천막과 안전망을 설치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했는데요. 네. 처음에 건설 현장 둘러볼 때는 천막이 없었거든요. 근데 취재 마치고 나가는 길에 현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천막이 덮여 있더라고요. 정말 빠른 조치를 했는데 또 현장 곳곳에는 안전에 대한 문구가 있는데 안전은 확신보다 확인으로 라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고요. 네. 보호구 착용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대구시 도시건설본부 김태호 건축 2과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안전사고나 인적 물적 재해 예방 활동이 현장에서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활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와 공사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해빙기, 우수기, 폭염기, 동절기 등 취약 시기 실시하는 특별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또 매 점검 시에는 공사 관계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중점 점검 사항은 해빙기에는 굴착면에 대한 안전 여부, 흙막이 공사 이상 여부, 또 집안 침하 여부와 가설시설물 안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과 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이 무재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늘 철저하게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사고를 예방해야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이 대체로 맑은데요. 대기는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다고 하네요. 포근한 날씨에 주말 나들이가 많으실 텐데 산불 등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